안녕들 하세요? 항상 여기에 들러 사연을 듣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현재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사실 제게는 한 번 이혼을 한 경력이 있어요. 그것도 딱 1년 반 정도 살고 말이에요. 나름 참아보려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칼같이 정리해버렸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을 만난 건 지인 소개로 나간 모임에서였습니다. 제가 워낙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지라 평소에도 퇴근 후 저녁이면 장비까지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곤 하죠. 제가 사는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도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자전거도 100만 원 이상 하는 거에다가 이런저런 장비들 가격까지 합치면 제법 투자를 많이 한 편입니다. 아무튼 처음엔 혼자 타는 거에 만족을 하다가 정보도 얻을 겸 가입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죠.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 저희는 곧 사귀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연애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은 경제적으로 제법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저희 집은 부모님이 아직까지 일을 하셔야 할 만큼 빠듯하고요. 제겐 위로 오빠가 2명 있습니다. 둘 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남편 쪽은 남동생 1명 있어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자마자 시가에서는 집을 준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24평대 주택인데 당시에 2억 5천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요즘 집값이 보통 비싼가요? 비단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도 몇 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결혼 시작부터 집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다들 시가의 결정을 환영했고 여러 번 감사 인사도 했네요. 시가에 비해서 많이 딸린다 뿐이지 저희 집도 각자 자기 밥벌이는 하는 상황이라 제가 일하면서 번 돈은 전적으로 제 소유였어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일절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혼수며 기타 비용 전부 부담했어요. 아무래도 오빠 둘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보니 굳이 저까지 부모님의 부담을 늘려드리고 싶지가 않았죠.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5천만 원이면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갔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이나 시부모님 역시 제 결혼 비용에 대해서 별말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 비용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해봤는데 그게 제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일단 저희 신혼집에서 시가도 그리 멀지 않고 친정 역시 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당연히 제가 그린 결혼 생활에는 양가 부모님들과 자주 만나면서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는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가에 가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처가에 가는 건 표시가 나게 안 좋아하는 겁니다. 같이 가더라도 불편한 티 얼굴에 팍팍 내고요. 뭐 우리 부모님께 살갑게 하는 것까지 바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무슨 질문을 하면 최소한 성의 있게 대답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거기다 장인 장모가 사위 어려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사위 역시 장인 장모를 어려워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있습니다. 그냥 소파에 드러누울 때도 있고 말도 틱틱거리고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나는 시가에 가면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일하는 건 기본이고 시부모님이 뭐라 뭐라 하면 내내 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 집에 가면 어려운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뭘 물어봐도 건성으로 대답하냐 그 부분이 너무 기분 나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뭘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눈빛으로 우리 집에서는 집 해줬잖아. 근데 당신 집에서는 혼수 말고 해준 게 뭐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저보고 답답하다는 듯 남편이 다시 입을 열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집 해준 덕분에 안정적으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절더러 시부모님께 잘하는 거 가지고 생색낼 생각하지 말라네요. 자기는 우리 집에서 딱히 받은 거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런 더러운 사상을 가진 놈인지 까맣게 몰랐거든요. 그 후로 그나마 우리 집에 가던 횟수도 점점 줄더니 어느 날부터는 저 혼자 다녀오라는 남편 놈에게 더 기대할 것도 없고 짜증도 안 나서 저만 다녀오곤 했네요. 속 깊은 우리 부모님은 남편 없이 혼자 오는 저를 보고도 별 말씀 없으셨지만 아마 대충 짐작은 했을 거예요. 그만큼 남편이 저희 집에서 사가지 없이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며느리 역할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일단 시간은 명절 때
지내는 차례를 제외하고도 제사를 2번 지내야 합니다.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 제사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할아버지 제사 때 저더러 회사에 연차를 쓰고 아침 일찍 와서 제사 음식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던 때라 바보같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딱히 종교가 기독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나 차례 같은 거 안 지내요. 그냥 할아버지 기일에는 가족들끼리 납골당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어디 맛집에 들러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보내다 오고요. 명절에도 보통 펜션 같은 데 예약해서 다 같이 쉬다가 오거나 아니면 음식 조금 해서 집에서 편하게 보냅니다. 그러니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제가 알 리가 없죠. 생전 처음 보는 용어와 조리법에 당황한 제가 어리버리 헤매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기도 했네요. 그렇게 진땀 흘려가며 겨우 음식을 다 하고 나니까 정작 제사는 남자들끼리만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완전 쇼킹 그 자체였어요. 아니 왜 새빠지게 여자들이 음식 준비 다 하고 제사상 차렸으니까 그동안 손 놓고 쳐놀고 있던 남자들만 절을 하는 거죠?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제사 끝나고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원래 그러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며 한참 배워야겠네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사 문제는 워낙 생소한 부분이라 그렇다고 쳐도 한 번은 생활비 문제로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이 경제권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싫다고 그랬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경제권을 자기가 가져야 하는 명분으로 자기가 지불해온 걸 내밀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맞벌이하는 부부 중에 한쪽이 경제권 가져가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공동생활비 통장 만들어서 쓰자고 그랬어요. 매달 생활비는 거기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고요. 워낙 완강한 제 태도에 기가 눌렸는지 남편은 곧바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아무리 각자 관리를 하더라도 서로서로 언제든 통장 오픈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야 뭐 허튼데 쓸 일이 없으니 아무 걱정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자기 통장을 오픈하는 남편이 제 통장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워낙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남편의 인상이 곧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린 20만 원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집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애도 생길 거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자기와 상의도 없이 용돈을 드렸다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이 집까지 해줬어도 지금까지 용돈 한 푼 안 드리고 돈 모으는데 마치 제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 그런 사람 취급을 하길래 제가 바로 소리쳐버렸네요. 평소에 장인 장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바로 지척에 살면서도 전화 한 통 없는 주제에 용돈으로 드린 20만 원이 그리 아깝더냐고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흐르더라고요. 다른데 펑펑 돈 쓰면서 내 부모한테 용돈 드린 것도 아니고 아끼고 아끼는 와중에 용돈 좀 드렸기로써니 나한테 지금 하는 태도가 뭐냐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지 당황하던 남편은 마지못해 매달 용돈 20만 원까지는 드리는 거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놈의 집이 뭔지 진짜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할 일인가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이혼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래도 쉽지가 않더군요. 고려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친정 부모님께는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며 아무리 요즘 이혼율이 높다고는 해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남편과 대면대면한 상태로 지내던 와중에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게는 동서가 되겠네요. 상견례까지 마치고 다 같이 모여 얼굴이나 볼 겸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시가에서 저희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보다는 훨씬 가격이 산 집이었지만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동서가 생긴다는 반가움보다는 또 나처럼 집 해줬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을지 얼굴도 못 본 예비동서가 불쌍하게만 여겨졌죠. 마침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비동서가 왔는데 시가 식구들 모두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겁니다. 마치 엄청 대단한 사람이 온 것처럼 쩔쩔매는데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이니 그냥 조심을 하나보다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가 다가왔고 전 작년처럼 아침 일찍 불려가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비동서도 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을 시킬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인사를 하러 오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거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냥 넘겼는데 저녁 늦게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남편까지도 여전히 동서를 상전처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비동서 수발을 자꾸 저한테 시킨다는 거였어요. 음료수 좀 갖다 줘라, 과일 까가 내와라 등등 말이에요. 그치만 정작 예비동서는 그래도 손이사람인 제가 가져다 주는 게 불편했는지 연신 자기가 하겠다는데도 만류하는 시어머니가 참 야속하고 얄밉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이유를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전을 부치는 제 뒤로 예비동서가 오더니 어차피 자기도 해야 할 일이니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과는 다르게 삭삭하고 예의가 있는 예비동서의 모습에 흐뭇한 마음을 가지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뛰어서여서는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비동서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거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어차피 나랑 큰애가 해도 충분하니까 그냥 쉬라고 하시며 예비동서를 다시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제가 시어머니를 붙잡아 세워두고 물어봤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고요. 갑작스러운 제 모습에 남편이 저를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근데 남편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비동서 부모님이 도련님에게 차를 한 대 뽑아주시기로 했답니다. 물론 혼수도 최고급으로 하고요. 거기다 시부모님에게 각각 300만 원대 인물까지 해주기로 했다면서 그 정도 해오면 집안일 정도는 면제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더군요. 오히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온 저와 예비동서를 비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제서야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에 거실로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방금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정말이냐고 이 집에 올 때 해온 게 없어서 저는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야 하고 여기 동서될 사람은 차도 해오고 예물까지 빵빵하게 들고 오니까 앞으로도 집안일은 안 시키려고 한다는데 무슨 말 좀 해보라고요. 그거 아시나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침착해진다는 걸요. 제가 그때 딱 그랬어요. 머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혼 초기니까 참고 고작 주위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참고 그랬던 제가 머저리였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안 입수면 너도 좀 해오지 그랬냐고요. 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곤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찬장에서 굵은 소금통을 꺼내서는 제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에다 모조리 부어버렸죠. 뒤에서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상욕을 하며 난리를 쳤지만 어차피 제가 한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길래 이거 놓으라고 잘난 집 하나 해주고 평생 생색내면서 마누라 종살이 시킬 생각에 행복했냐 그랬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은 조상님한테 차례 지낼 자격도 없으니까 내가 한 음식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하면서 남은 소금 다 뿌려버리고 뛰쳐나와 택시 타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받았죠. 그랬더니 당장 와서 사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사과할 생각이었으면 그 정도까지 했겠냐고요. 어차피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라는 생각으로 그리 한 거다. 그러니 이혼 서류나 잘 받으라고 소리치고 전화 꺼버렸네요. 친정에 가자마자 부모님이 낌새를 채시고 물어보시길래 대충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오빠들은 당장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래봐야 우리만 손해다 하고 말렸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했네요.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 그대로 돌려받는 걸로 합의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시가인간들의 실체를 알게 된 예비동서 역시 도련님하고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늦게 탈출하는 멍청이와는 다르더군요. 예비동서처럼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내는 게 훨씬 현명할 텐데 저는 그동안 왜 그렇게 바보짓만 해온 건지 후회밖에 안 드네요. 현재는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커피숍을 오픈하는 게 오랜 소망이었거든요. 시기한 건 이혼했다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네요. 부디 주위 시선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왕 이혼하고 다시 혼자 된 이상 모두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아보겠습니다. 화이팅!